자, 여러분, 다달이 내는 월세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한 달에 40만원씩 1년을 내면 480만원인데 만약 그런 월세를 다달이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목돈을 집주인에게 내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동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은 그럼 나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건가?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전셋집 구하는 건 내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세가 가능한 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대부분 2달 단위로 움직입니다. 집주인한테 2달 전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집을 구할 때도 2달 전에 집을 찾기 시작하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인 거죠. 몇 월 달에 집을 구하는 게 좋을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좋은 집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가장 이동이 많은 2월과 8월입니다. 이때는 좋은 집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라 이때 집을 구한다고 하시면 좀 빨리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 금액은 어느 지역에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지역별 시세를 1차적으로 서치를 좀 해보려고 한다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거기에 나온 집들 월세, 보증금, 평수, 집 컨디션, 입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지역별로 시세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정하셨으면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저 전셋집 구해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전셋집을 계약할 때는 월세랑은 다르게 직접 거래하시기보단 공인중개사를 통하시길 추천드리고 만약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전셋집을 못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구하실 수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모든 비용을 낸다기보단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전세 보증 제도를 활용을 하면 전세 보증금의 70에서 80%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20% 정도 되는 비용만 마련을 하면 나도 전셋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개사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얼마짜리 전세를 알아보시는지, 전세대출은 받으실 건지를 물어볼 거고 실제로 집을 구하실 때 전세대출이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보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집을 정했고 가격도 정했으면 이제 이 집이 대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집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등기부 등본을 내가 발급을 받거나 혹은 공인중개사분한테 요청을 해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보증금의 몇 프로를 대출을 해주는지 그리고 그 대출의 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렇게 빌린 돈의 이자는 얼마인지 이 세 가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취급 상품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걸 꼭 알아보셔야 하고 크게는 한 5종류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이 3개의 은행이 이 5가지 상품을 모두 취급하니까 이 중에 자주 가시는 은행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집에서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보셨으면 이제 계약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을 할 때는 나중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별도의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넣거나 이러한 대화를 녹취나 문자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잔금을 치러야 그 집에 이사를 할 수 있는데요. 계약도 했고 계약금도 지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영수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제출을 하시면 내가 이사하는 잔금일에 맞춰서 은행에서는 내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바로 잔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그걸 은행에 제출하시게 되면 전세대출이 모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전세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 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만약 날린다. 이 뭔 개소! 정말로 난감함을 넘어서서 비참해지겠죠. 이 전세 사기의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중계약. 누군가가 월세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집을 나한테 다시 전세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나르는 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불법 중개사무소. 허가를 받지 않은 중개사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중개사인 척 거래를 하고 중간에서 그 보증금을 가로채고 날라버리는 거. 세 번째는 저가 매물 중복 계약.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나 말고도 더 여러 사람이 그 집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날라버리는 거. 마지막, 깡통 전세. 전세 가격이 실제로 그 집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거예요. 전세 대출이라는 것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데 이 집을 팔아도 그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4가지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 당연히 존재하죠. 먼저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거.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고 실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임등건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내가 보증금을 내야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황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사할 때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이사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이 부분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루빨리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전셋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 자금을 좀 마련을 해서 전셋집을 잘 구하시고 그렇게 아낀 월세로 투자도 하시고 작개발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더 좋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